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좀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우리나라에 그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우리 여러 종교 단체들이 남북 간의 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오셨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교단의 그 지도자분들과 만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기독교가 이 평화 통일의 그 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저도 이제 북한 공부를 하면서 북한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해방 직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했고, 그 월남하신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그 이후에 한국에서의 그 기독교를 이렇게 중흥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학자들 말에 따르면 이 북한 지역의 기독교가 굉장히 강성했고 우리 남쪽의 기독교 세보다 강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말하자면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그 열심히 애를 쓰시는 것은 어쩌면은 고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아주 유명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한번 그걸 대입을 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지요. 신뢰입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명명을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신뢰 프로세스가 얼마큼 진전이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크게 진전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과정들도 지난 2년 동안의 과정도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알아가고 또 우리 역시 북한을 알아가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의 그 정책의 어떤 원칙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것을 구태여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그 태도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그 원칙을 또 그 원칙에 기반해서 이러한 행동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서 얘기를 통해서 그러한 신뢰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애석하게도 남북 간에는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당장 북한에게 뭔가를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해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뭔가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남북 관계가 좀 더 빨리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장차 남북한이 함께 갖고 나가야 될 그러한 믿음을 쌓는 데는 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직은 북한이 호응해 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일관된 그러한 입장을 통해서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뭐 오이사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 또 이산가족 문제, 또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우선입니다. 만나지 않고, 비록 만나서 싸울지라도 만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작년 연말에 북한에게 회담 제의를 구체적으로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신년 초에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여기에 호응해 오지 않는 것은 정말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북한이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록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동이 계속되게 되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북한이 대화회장에 나오는 것이 저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믿음을 쌓는 그 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북한도 역시 우리에게 불신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에게 갖는 그 불신, 믿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이해가 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에 특히 그 통일부의 그 업무 보고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70주년, 해방 70주년. 그렇지만 동시에 이 광복과 해방의 70년은 분단의 70년이기도 합니다. 70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그렇게 저는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시간의 길이가 이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 거기다 30년만 더하면 100년이 됩니다. 100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결코 뛰어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장벽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분단 100년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정말 큰일 났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산업화를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우리 비록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이 반쪽에서라도 좀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정신없이 뛰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분단, 우리가 터에 있는 이 분단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젠 아주 엄정한 시각으로,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2015년에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30년, 뭐 특별히 30년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30년을 분단 상태로 계속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처절한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을 우리가 그러한 각오를 갖는데 실패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30년은 그냥 또 속절없이 다가올지 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부가 특히 금년이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뭐 정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무감, 책임이 아닐까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가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밋빛이다,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는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정부가 그럼 북한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북한을 지속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을 뭔가 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부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만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면 북한이 호응해 오기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컨대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범 운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해선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남쪽 구간과 북쪽 구간만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남쪽 밑이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어쨌든 경의선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의선 연결된 경의선 철도 위로 시범적으로 남북한의 주민들이 만약에 그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한번 한다면, 물론 그 일을 한번 한다고 해서 한반도에 갑자기 통일이 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끊어진 것이 연결돼 있고 그 연결된 철도 위로 우리 남북의 동포들이 함께 그 열차를 타고 한번 달려본다면, 아, 남과 북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발전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 허황된 사업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한 행사들이 혹시 이벤트성 아니냐,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북관계, 장기간의 이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남북이 하나고 이어져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그냥 단순히 이룰 수 없는 것, 조금 행사성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일치 단결해서 북쪽에게 사인을 같이 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갈림의, 분열의, 갈등의 주제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 통일 담론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나눠서 싸우고 또 당파적으로 싸우고 견해가 다르다고 또 다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통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우리 사회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종교계가, 특히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특히 평화 통일을 향하는 그런 여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덜어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얘기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용서와 화해, 사랑,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덕목들이, 이러한 가치가 저는 통일운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우리가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 믿음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혹시 우리 사회 일각에서 퍼주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정책을 저희들은 펴지 않습니다. 그 퍼준다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저는 갈등을 낳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퍼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남북이 함께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 남북 간에 우린 서로 작은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산림 방제 사업이라든가, 물론 북한의 산림 녹화 사업들도 매우 지금 긴박한 사업이죠. 그건 저는 한반도 차원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 남북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인 이 한반도를 아름답게 만들고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호혜적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전체를 생각하는, 우리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또 우리 한반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간다면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믿음이 쌓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믿음을 쌓는 남북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계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역시 희망이고 또 비전입니다. 그것은 역시 통일이죠.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희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과연 되겠느냐, 또 통일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그건 헛된 일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가능하냐? 통일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오히려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오냐, 이루어오지 않느냐,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일이 이롭지 않으면 안 할 것이냐? 만약에 통일의 순간이 왔는데 통일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고 닫아 걸어버리겠느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통일은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정말 좀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편익과 통일 비용 이런 것들의 논쟁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논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통일 비용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편익이 작다고 해서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생각은 하고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또 계산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통일을 해야 될 근거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견지해야 될 자세는 따지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야 될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계산하느라고 시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당장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통일을 우리는 원하는가?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 말하자면 우리의 목표죠. 비전이죠. 그걸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통일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일정한 합의를 좀 이룰 필요가 있겠다. 뭐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에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다수가 아 그래 통일은 이렇게 가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작년에 발족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집단에 계신 분들 또 이 북한 통일 문제, 외교 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통일의 미래상은 뭔지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 혼자서만 저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하나의 그 반관 반민 정부와 민간 간의 하나의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뭔가 구체적인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역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간 사회가 이 광범위한 민간 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